서 변호사님, 예. 쌍방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얘기도 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지난 14일에 중앙일보가 아주 상당히 주목할 만한 기사를 하나 실었는데, 이 안부수 아태협 회장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화영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검찰에 많이 협조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국정원 에이전트다. 국정원의 에이전트로서 국정원에서 준 이 법인카드도 썼고, 또 북한 평양도 가고 뭐 단둥도 갔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그 법인카드를 쓴 데다가 또 그 북한 아태협의 김성애 실장이라고 있잖아요. 좀 센 여자. 그 사람한테도 붉은 스카프를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국정원 자금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서 이게 국정원이 실제로 쌍방울 이전에 이 아태협하고 북한 간의 거래 이런 것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이 이 대북 송금에 개입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안부수 씨가 누구냐면요. 안부수 씨가 이제 그 포항인가 뭐 그럴 겁니다. 예. 제가 실명을 제일 먼저 깠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 우리 그 독립운동가나 외국의 유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 유해가 어디 있다. 예. 이런데 유해를 국내로 데려오는 이런 이제 그 사업을 하던 분이에요. 안부수 씨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사업도 많이 하고 이래서 이게 그 국정원에서 원래는 이제 안부수 씨를 대북 요원으로 관리를 한 거죠. 요원으로. 예. 예. 국정원에서 안부수 씨가 외국에 사업을 많이 하고 외국의 유해니까 중국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 예, 예. 또 이게 북한도 포함해서 이게 사업을 많이 하니까 국정원의 관리 요원으로 안부수 씨를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노자나 박사님 말씀하신 2018년에 평양이나 선양 안부수 씨가 북한도 많이 갔잖아요. 예, 갔죠. 평양이나 또는 중국의 선양 단동 갈 때 국정원의 카드를 쓴 거죠. 국정원의 법인 카드로 경비 쓰고 그다음에 안부수 씨가 김성애한테 아까 붉은 스카프 스카프도 비싸겠죠. 이게 국정원 공작비로 스카프를 선물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는 국정원 관리 요원인데 안부수 씨가 근데 이게 왜 이래 됐냐면 이게 국정원이 놓은 게 갑자기 놓은 게 아니에요. 옛날 1월 달부터 계속 놓았는데 완전히 이화영이가 자기 변호를 위해서 국정을 끌어들였다가 자기 발등을 찍은 건데. 아, 국정원을 끌어들인 게 이화영이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왜냐하면 이게 이화영의 주장은 아니 지금 이게 검찰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대신에 쌍방울이 500만 불을 줬다. 예. 북한에.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이가 북한에 방문하는 대가로 300만 불을 줬다. 예.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보잖아요. 안부수 씨도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화영 변호사가 그러면 국정원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있냐. 이렇게 북한의 큰 돈을 이재명 대가로 경기도 대가지만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을 텐데 국정원은 이게 전혀 몰랐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래서 이게 오히려 국정원 직원을 정인 세워가고 전혀 몰랐다는 걸 정빙하려고 계속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안부수 씨가 더 이제 그 진실을 폭로해버린 거예요. 뭐냐면 이게 국정원도 경기도 스마트팜 대신에 쌍방울이 준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방북 대가로 300만 불 준 거 국정원도 알고 있고 내가 국정원에 내가 보고했다. 예.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따라서 오히려 이게 그 이화영이는 척은요. 오히려 이제 혹될라다가 안부수 정언에서 국정원도 모든 걸 이렇게 다 알고 있은 거. 이게 오히려 재판에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화영이가 이렇게 다 지금 국정원을 끌어들였는데 과거 이화영 그 TV조선에서 그 이화영 발언을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김성태가 그 대북 송금 문제에 좀 걱정을 하니까 이화영 측에서 대북 송금 걸려도 괜찮다. 국정원도 이 우리 쪽하고 잘 통하니까 다 봐줄 거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 보면은
국정원도 이 경기도 오고 협의를 해가면서 대북 송금 그러면서 이제 뭐 국정원으로서는 그 당시 남북 관계가 꽉 막힌 상태니까 뭔가 좀 뚫어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서훈이도.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거 관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국정원은 이제 모든 걸 알 수밖에 없고요. 예. 이미 이제 안보수가 다 국정원에 일일이 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했고요. 원래 요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뭐 아마 이제 그렇게 지금 이화영이 측에 제가 알아보니 서훈 국정원장 있잖아. 네. 이분을 이렇게 정인 부르겠다는 거예요. 정인 불러가지고 아니 우리 경기도 스마트팜이나 또 이렇게 이재명 초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기들에게 근데 뭐 서훈 원장이 정인 저는 안 놓을 거로 보고요. 아마 이제 국정원에 뭐 여러 직원들 불러서 증명하려 해도 안부수를 관리하는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부수가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끈어풀 아닙니까? 과거 뭐 흑금성이나 이런 사람하고는 격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정보나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리호영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고하는 정도 아닙니까? 직접 공작에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그 기사도 나오지만 이화영이가 서훈 원장, 그다음에 그 국정원에 또 그 실무자 있잖아요. 안부사하고 다 자기 잘하는 네. 그렇게 정인 신청하겠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미 안부수 씨가 이제 그 국정원의 자산 자초지종을 돈을 송금한 이미 다 보고를 했다고 정을 한 거예요. 했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의 뭐 직원이 새로 녹아 거짓말로 야 이거는 이게 뭐 쌍방울이 자체 사업을 위한 거지 경기도나 이게 이재명과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정언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봅니다. 그거는 이게 국정원 법에서도 불가능하고요. 이런 게 대북 공작 이런 거는 이게 정언 거부가 돼요. 국정원 직원이. 예, 그렇게 아마 이제 이화영이 측에서는 이게 뭐 찌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서훈이면 이제 같은 편이잖아요. 네. 이렇게 그 세우려고 하지만 저는 이게 이미 안부수가 다 이게 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국정원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500만 불이 경기도 서마폰 대시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방북 대가로 300 준 것도 국정원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대북 사업은요, 결국은 이제 그 문재인 정권 이런 이제 그 비호하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대북, 예. 그거 보면 알잖아요. 이호철인가 있잖아요. 리호남. 아니 그 삼철할 때. 아, 예. 이호철이. 예. 예. 그때 거기도 이호철이가 그때 같이 갔잖아요. 맞아요. 이호철이가 이게 단둥에 갔잖아요. 노무현 문재인하고는 이게 핵심이 아닙니까? 민정수석했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대북 게이트는 결국에 그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합작하에 국정원에 다 묵인 또 이렇게 비호하에 안부수를 통해서 진행됐던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안부수 씨가 그대로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화영 측에서는 갈수록 이게 정은이 이렇게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안부수는 쌍방울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국정원으로는 또 사이가 멀어졌다고 그러네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마 이제 그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요원인데 뭐 쌍방울에서 이제 그 안부수한테 이렇게 지원을 많이 줬죠. 네. 뭉치돈. 그러니까 예, 뭉치돈을 많이 주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지금 이게 국정원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요 연루되는 걸 피하려고 자꾸 이게 꼬리자락에 연루되면 안 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이화영을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은 발을 빼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야 우리하고는 무관해. 우리는 이게 몰라 이런 식으로 발을 빼고 있는 상태고 이화영이는 어떻게든 이게 국정원 직원 자기한테 유리하게 정은 좀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저는 안부수 씨가 원래 쌍방울의 김성태하고 안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안지는 이제 그 몇 년 안, 2019년인가 처음 봐가 안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저는 돈 때문에 그 김성태 편드는 게 아니고 안부수 씨에게 그 진실을 안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증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쌍방울의 김성태와 안부수 씨는 진실을 밝히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 어떻게든 이게 이화영이는 뭐 거짓말 해가지고 이게 좀 모면해 보려는 이런 이게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국정원은 우리는 모르세. 지금 이게 좀 꼬리 자르려는
이런 이제 형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화영을 넘어서 뭐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뭐 300만 불이든 500만 불이든 자기 마음대로 이 대북 사업에 결재권을 가진 사람은 아니니까 결국 이재명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금 밝히는 게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뭐 이화영에는 여러 건으로 이미 깜빵에 가 있고 또 국정원 같은 데서도 아마 틀림없이 이재명이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문재인 이 국정원에서 파악하고 있었을 거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에서. 네. 이 안부사한테도 들었을 거고 이화영한테도 들었을 거고 이재명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뭐 그런 걸 어떤 결제를 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기에 이 대북 송금 문제에서 수사에서 밝혀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네요. 거의 끝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도 뭐 지금 이제 공판을 29번이나 했기 때문에 예. 거의 다 이제 아직 공판은 한참 중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불러가지고요 이화영을 재판을 일주일에 2번 재판하고만 또 이게 2번 수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있잖아요. 네. 이걸 제3자 뇌물로 지금 이제 이화영을 기소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화영이가 지가 방북하려고 돈 준 게 아니잖아요. 예. 또 이게 경기도가 지가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결국 이화영을 제3자 뇌물로 기소한다는 말은 이 말은 이제 이재명을 기소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워낙 사건들이 막 쏟아지고 이게 이제 합쳐야 돼요. 이걸 이제 이원석 총장이 따로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결국 중앙지검으로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남 지청에 있는 우리 정대동의 판교 힐튼 호텔 있잖아요. 이 사건도 이게 중앙지검으로 모아야 되고 그럼 중앙지검에는 이제 백현동 사건은 이미 수사가 다 끝나 있잖아 사실상.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예. 요거하고 이제 쌍방울도 저는 모아야 된다 봐요. 수원지검이 있거든요. 이렇게 수원지검의 쌍방울, 그 다음에 성남지청의 정자동 판교 히튼호텔, 그 다음에 중앙지검의 백현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소환하는 거죠. 그럼 소환하면 바로 근데 이게 며칠 뒤에는 영장 갈 수밖에 없는. 따라서 지금 이게 아마 속보로 이재명 언제 소환 중앙지검 요것만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검찰의 시간표에 워낙 이게 좀 많이 생긴 게 보세요. 김남국이가 또 아니 송영길 톡 때문에 튀어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된 거죠. 송영길 사건도 큰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죠. 당대표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몇십 명 연루된 사건 아닙니까? 큰 사건.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사건 터져버렸죠. 또 이제 김남국 사건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니까 조금 이게 기다린 집에 좀 더 기다려 보면 저는 그렇게 된다 봐요. 그렇습니다.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